이나즈마의 가장 남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추루미 섬은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와 보랏빛 네온만이 가득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뚫고 어디선가 소년의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그 노래는 수천 년 전 멈춰버린 이 섬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비극은 아주 사소하고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섬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를 둔 소년 류는 어느 날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거대한 뇌조와 마주합니다. 산맥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날개를 가진 괴수였지만 류는 겁을 먹는 대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친 폭풍을 부리던 괴수는 소년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에 매료됩니다. 다시 노래를 들려달라는 약속을 남기고 사라진 뇌조, 그리고 그 약속이 소년의 운명을 어떻게 뒤틀어 놓을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섬의 어른들은 뇌조가 소년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뇌조가 소년이 제물로 바쳐지길 원한다며 제멋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류는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줄도 모른 채 오직 뇌조를 다시 만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내어놓습니다. 차가운 제단 위에서 소년의 생명이 꺼져갈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가 아닌 다시 만날 친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뇌조가 마주한 것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 제단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친구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분노한 뇌조는 소년을 죽인 섬의 모든 생명을 몰살했고 추루미 섬은 영원히 거치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류의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수천 년 동안 같은 날을 반복하며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소년은 묻습니다. 내 노래가 친구에게 닿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플레이어가 건네준 뇌조의 깃털을 손에 쥐고서야 소년은 비로소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존재임을, 그리고 자신의 노래가 친구에게 가닿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소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수천 년을 밀어온 그 노래를 다시 시작합니다. 플레이어와 함께 세이라이 섬으로 향한 류는 이미 원화만 남은 채 사라져가는 뇌조의 흔적 앞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추루미 섬을 뒤덮고 있던 저주스러운 보랏빛 안개는 거짓말처럼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노래가 끝나자 류는 이제야 긴 여행을 마친 여행자처럼 나직이 음주렸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그 인사를 끝으로 다시 찾아간 섬 어디에서도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게임 속 퀘스트를 단순히 보상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추루미 섬의 안개를 걷어내는 여정은 단순한 과업을 넘어 수천 년간 홀로 고독을 견뎌온 한 소년의 장례 절차와도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했던 순수한 마음이 집단적 광기와 오해로 인해 비극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무력이 아닌 그저 잊지 않고 들어주는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소년은 사라졌지만 이제 추루미 섬의 맑은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 살았던 소년의 노랫소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루는 평온과 함께 흩어졌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기록이 되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선율로 기억될 것입니다.